자위했는데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나도 끝난 걸까 고민만 쌓이시나요?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는다면 다시 살아나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위를 했는데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끝난 걸까?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쉽게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아내나 자녀, 친구들 앞에서는 비나이에 그런 문제로 고민하느냐는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뇨기 전문의로서 저는 전혀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정이 멈췄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 기능이 줄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음경, 신경계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뇌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영국과 일본의 여러 의학 자료에 따르면 남성이 사정을 하지 않으면 쾌감을 인식하는 뇌 영역이 점차 활동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체 감각의 상실에 그치지 않고 삶의 다양한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름다움, 감동, 설렘,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까지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공허감과 우울감, 불안, 그리고 자신이 쓸모없다는 미묘한 열등감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여도 사정이 멈춘 결과로 이러한 심리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지난 40년 이상 저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수천 명의 남성을 진료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정이 멈췄을 때 신체와 정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 노년 남성의 체질과 문화에 맞춘 생활 습관도 함께 소개드리며 사정이 없어도 인생의 즐거움을 되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는 주변 남성 지인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주변과 공유해 주세요. 만약 효과를 경험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는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는 김호진 씨, 72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위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몸속 어디엔가 막힌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무거운 느낌은 온몸으로 퍼졌고 그는 점차 필요와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우리는 사정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쾌감, 생식 기능, 혹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사라지는 과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정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정화 메커니즘입니다. 사정은 죽은 정자, 축적된 분비물,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이 기능이 멈추면 신체는 자체 정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이는 면역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보통 전립선에서 시작됩니다. 전립선은 대부분의 정액을 만들고 정자를 밀어내며 사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 전립선은 점차 위축됩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 남성의 약 40%는 전립선 기능 저하로 사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전립선이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기능이 멈추며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이를 놓치면 만성 전립선염, 골반 통증, 그리고 지속적인 만성 통증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이러한 통증은 신경성 우울증이나 만성 피로 증후군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근력, 골밀도, 심혈관 기능뿐만 아니라 성격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30세 이후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신체는 외부 자극에 대해 더 이상 뚜렷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감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영감과 동기마저 줄어듭니다. 결국 뇌는 이 기능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곧 쾌감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자동적으로 비활성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여러 연구는 고령 남성 중 사정을 멈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단순히 하체 감각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쾌감, 감동, 동기를 담당하는 영역도 점차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이러한 남성들의 뇌를 촬영한 결과 감정과 관련된 뇌 부위가 거의 활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남성 기능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조용히 내린 결정인 셈입니다. 나는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감각회로가 하나씩 꺼지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정은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감각과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중년 남성들이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굽힌 채 혹은 몸을 구부린 상태로 잘못된 자세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자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골반 부위 주요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특히 내장골동맥, 내음부정맥, 회음신경 등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그 결과 고환, 전립선, 요도의 감각이 점차 약화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남성의 38.4%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통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감정,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한 감각이 사라지는 심각한 손실이 존재합니다. 사정의 중단은 단순한 신체 기능 저하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 중이다 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경계와 혈액순환이라는 두 핵심 요소가 다시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이 그 여정을 시작할 날이라고 느껴진다면 간단히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나는 시작합니다. 이 결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정 중단은 단순히 전립선 문제나 호르몬 저하와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일상생활 속 습관에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내용은 매우 중요하므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며 반드시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잘못되어도 건강 상태는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강한 자극입니다. 감각이 줄어들면 많은 분들이 더 강한 자극을 찾아 쾌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성기 주변에는 미세한 자극도 감지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신경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매일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뇌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신경 연결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감각이 점차 사라지고 흥분이나 쾌감을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뇌 속 중추신경 회로까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습관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너무 서두르는 자위입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위를 반복하면 뇌는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성적 신경회로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한두 번은 큰 문제가 없지만 수년간 반복되면 뇌는 자위 활동을 편안하거나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은 대부분 앉은 자세로 이루어집니다. 식사,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등 대부분이 앉은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오래 앉아있으면 전립선의 압박이 가해지고 골반 부위 혈류가 막히며 고환으로 가는 산소 공급도 감소합니다. 사정은 혈류에 의한 압력으로 발생하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흥분해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방광 아래 회음부가 지속적으로 눌리면 말초 신경이 손상되어 소변 기능이 약해지고 성기 부위 감각도 거의 사라집니다. 네 번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고 특히 밤에 자주 깨기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분 부족은 전립선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전액 생성이 멈추고 신체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액은 점점 줄어 결국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염증이나 기능 저하도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합니다. 전문의로서 저는 하루 최소 1.5리터 기리터의 물 섭취를 항상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특히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뇌가 영상 속 자극에 익숙해지면 실제 피부 접촉이나 현실 속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뇌가 쾌감을 화면에서만 찾도록 기억하게 되면 실제 접촉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의 습관일 뿐이며 다른 습관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습관을 줄이면 서서히 진짜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 속 무심코 반복되는 습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신체 기능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71세 박현식 씨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 씨는 7년 동안 하루 종일 앉아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정이 완전히 멈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립선 검진 결과 박 씨는 기능이 절반 이상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병리적 원인보다는 생활 자세와 혈액순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골반 부위 혈류를 막아 전립선과 정자 생성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이후 박 씨는 생활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앉을 때는 회음부와 엉덩이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특수 방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하루 6컵의 물을 마시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사정량이 늘어나고 전립선 부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는 이제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신경과 혈류를 통한 명확한 신호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약물이나 병원 치료 없이 단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조정만으로도 회복은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습관들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으며 약이나 기구, 병원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의지뿐입니다. 첫 번째, 회음부를 늘려 골반에 숨을 불어넣기입니다. 회음부는 음경과 항문 사이에 위치하며 전립선, 고환, 혈관, 주요 신경이 집중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긴장되면 사정뿐 아니라 감각 전달조차 원활하지 않습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세우고 두 다리를 천천히 좌우로 벌리며 회음부가 바닥에 가볍게 닿도록 3분간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을 수 있지만 며칠 후 자연스럽게 앉는 자세가 바뀌고 소변이 쉬워지며 몸 전체가 더 유연하고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르기닌이 풍부한 아침 식사입니다. 된장국, 달걀, 나토를 함께 섭취하세요. 전액은 단백질과 아연으로 구성되어 정자 생성, 전립선 기능 유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된장국은 식물성 단백질과 발효 유산균을 제공하고 달걀은 흡수율 높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나토는 아르기닌과 아연이 매우 풍부하며 세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아연 흡수율이 2배로 증가합니다.
아침마다 이 식단을 통해 몸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녁에 골반 부위 온찜질하기입니다. 전립선은 남성 신체에서 가장 혈류가 약하고 차가운 부위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수건 하나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샤워 후, 잠자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 아랫배, 허리 아래에 각각 9분간 올려두세요. 따뜻함은 혈관을 넓히고 신경을 깨우며 전액 생성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동시에 얼어붙었던 감정도 서서히 녹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위 중에는 목표가 아니라 감각에 집중하세요.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손의 감각, 몸의 온기, 규칙적 호흡, 오래된 기억 속 감정까지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감각들이 점차 쌓이면 뇌는 하나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다. 다섯째, 아침 햇빛을 쬐며 15분 걷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하는 스위치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몸에서는 평온함을 주는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밤에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깊은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므로 아침 햇빛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또한 하루 5분 걷기, 특히 골반 부위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계를 깨우며 전립선 기능을 다시 작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걷기만으로도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할 수 있나요? 각각 하루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으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여러분을 다시 살아있는 감각으로 되돌리기에 충분히 강력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남성들이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 감각을 회복했습니다. 단지 사정 능력뿐 아니라 살아있음 자체를 느끼는 감각을 되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정은 단순한 쾌감의 정점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생명을 다시 느끼게 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회복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3주, 30일, 90일 동안 이 방법을 적용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바꾸었고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60세 유대근 씨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삶 전체를 바꾸려 하지 않고 오직 3가지 습관에만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침대 옆에 앉아 무릎을 세운 채 다리를 천천히 좌우로 벌리고 편안히 앉았습니다. 약 3분간 유지하며 회음부가 바닥에 가볍게 닿는 느낌에 집중하고 조용히 호흡했습니다. 이는 자극이 아닌 감각을 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 습관의 변화입니다. 매일 된장국 한 그릇에 달걀 하나를 넣고 간이 없는 나토 한 숟가락을 얹어 먹었습니다. 간장이나 다른 양념은 넣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섭취했을 뿐이지만 이 단순한 식단은 전립선과 남성 호르몬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된장에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유익균이 풍부하고 달걀 노른자에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핵심 요소인 콜레스테롤과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나토는 비타민 K2와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3가지를 결합하면 남성 건강에 최적화된 황금 식단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저녁 시간 자위입니다. 유 씨는 자위를 멈추지 않았지만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사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관찰하고 느끼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회음부 근처에 손끝을 가볍게 얹고 천천히 호흡하며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억지로 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3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 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어 온몸에 가득 찬 흐름이 느껴졌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생생한 감각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감각 회복에 집중할 때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을 되찾습니다. 다음 사례는 포항에 거주하는 70세 조용수 씨입니다. 조 씨는 사정기능과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았지만 약물이나 수술보다 생활 습관 변화를 우선하기로 결심했고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제가 조 씨에게서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점은 자신의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매일 일과를 기록하며 어떤 습관을 실천했는지 확인했고 필요할 경우 조정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조 씨는 햇볕을 받으며 10분간 걷습니다. 단순한 습관이지만 회음부 혈류를 촉진하고 뇌에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에서는 음식 선택에도 신경을 씁니다. 달걀과 나토를 포함한 식단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익숙한 재료입니다. 나토는 비타민 K2와 발효 효소가 풍부하여 남성 호르몬과 혈관 탄력 회복을 돕고 달걀 노른자는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수적인 콜레스테롤을 제공합니다. 저녁이 되면 조 씨는 하체를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를 중심으로 골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몸속 감각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극을 만들려 하지 않으며 그저 몸을 느끼는 데 집중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는 일기장에 몇 줄을 적습니다. 오늘도 나는 해냈다. 그는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행동, 자신의 노력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감각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조 씨는 말합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손끝의 감각, 허벅지의 미세한 떨림, 심장의 강한 박동까지 돌아왔습니다. 아내도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모든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조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회복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루아침에 삶 전체를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극의 강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강하고 빠른 움직임은 쾌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손에 가하는 압력을 줄이고 속도를 느리게 하세요. 핵심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고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뇌 속 감각 회로가 서서히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호흡에도 집중하세요. 긴장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대신 깊고 고른 호흡을 통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자율신경계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하루 20에서 30분 걷는 시간을 갖고 가능하다면 골반과 허벅지 주변 근육을 중심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골반 내부 압력을 자연스럽게 높여 성기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전립선과 고환은 충분한 수분 공급이 있을 때만 최적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루 6에서 8컵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영상 시청 대신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각 회복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몸 안에서 진짜 감정과 감각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약물이나 병원 치료 없이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상 습관을 돌아보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걸음만 제대로 내딛어도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면 영상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진료했던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고 몸 안에서 다시 생명이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으셨다면 제가 여러분과 같은 나이 또는 더 많은 나이의 남성들이 변화하고 놀라운 결과를 얻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김남호 씨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몸도 마음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짝만 스쳐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사정을 하지 못했고 자위는 그저 억지로 하는 행위가 되어 어떤 쾌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안에 한 문장이 그를 깨우쳤습니다. 사정이 멈췄다는 건 몸이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몸을 멈추게 만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바꿔야 한다. 다시 살아야 한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5분씩 회음부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자극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직 감각을 느끼는 데 집중했습니다. 골반 부위에 온찜질을 하고 아침마다 된장국과 삶은 달걀 하나, 나토 한 숟가락으로 식사를 챙겼습니다. 비록 사정 기능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며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다시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아내와의 부부 생활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강릉에 사는 70세 안병기 씨입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이미 포기했고 저도 제 몸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죠. 그는 남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회복 관련 영상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는 갈망이 조금씩 피어올랐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몸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 그날부터 그는 더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나가 햇볕을 쬐고 물 2컵을 마신 후 배와 회음부에 손을 얹고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뚜렷한 감각은 없었지만 11일째 그는 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잠들어 있던 감정들 슬픔, 기쁨, 부끄러움, 설렘기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9세 정철민 씨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활기차고 강한 체력을 자랑하며 성기능에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 모든 것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감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위를 계속 시도했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정도 없고 설렘도 없으며 심장도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단순하면서도 냉정했습니다. 전립선 기능 저하와 혈액순환 문제는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짧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약으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몸을 깨워야 합니다. 그날부터 정 씨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루 3번, 한 번에 10분씩 걷기를 실천했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스마트폰을 멀리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인생에서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사정은 되지 않지만 가끔 심장이 뛰어요. 아주 짧은 감정 하나에도요. 저에게 그건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정이 다시 가능한가가 아니라 내 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정은 하나의 기능일 뿐이지만 쾌감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누구나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안다면요.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을 존중하고 감각을 믿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분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습관을 매일 꾸준히, 정확히 실천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희망만 품은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간단하지만 결심이 담긴 문장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회음부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나토 습관에 도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끄고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겠습니다. 그저 한 줄의 문장일 뿐이지만 누군가 그것을 읽으면 동행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여러분에게서 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아마 속으로 한숨을 쉬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 감각도 없고 사정도 없고 이 나이에 무슨 성이야. 하지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의 몸을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요?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도 처음에는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해서 뭐해? 이미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몸과 대화를 시작하자 감각은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은 단순한 기능이지만 성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나이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여전히 감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단지 전환일 뿐이며 그 전환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강한 자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감각,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다시 연결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들도 이러한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관심 있는 내용을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 햇살이 얼굴에 스치는 느낌, 잠에서 깬 직후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가슴 깊숙이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숨결 하나, 바로 이런 소소한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